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황당하게 그지없는 일이죠. 물증과 정황들은 차고 넘치고 또 관계자들의 증언도 있고 주고받은 문자와 카톡도 있는데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오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겠습니다만 특검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수사와 기소를 막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까 원장은 그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다고 하니 그걸 좀 보시고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대로 보긴 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답변할 위치에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의원님. 네, 금강 원장님. 예. 오늘은 검찰 역사 치욕의 날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에 이은 정말 치욕의 역사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고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이렇게 한 날입니다. 온 국민이 사실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년간 이 부분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고 언론을 통해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은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매도 주문을 낸 것이 우연의 일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인식하고 가담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게 과거에 얼마 전에 있었던 김건희 명품백 수사와처럼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은 받았지만 그것은 뇌물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는 주장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납득이 가십니까? 답변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 내용을 사실은 증거 판단을 어떻게 했냐에 대한 문제는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옹호하는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 분명히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김건희 여사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많은 야당 의원님들께서 질타를 하고 계시는데 이 과연 정무위에서 논의될 사항인지 법사위에서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너무 정치 공세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그 청문회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적극 옹호하고 비호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조국 수사를 진도를 내니까 몰두를 하니까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윤석열 총장 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사건을 이성윤 당시 서울지검장한테 시켜서 수사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성윤 그다음에 이정수 문재인 검찰에서 1년 8개월간 탈탈 털었는데 증거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이성윤 검사장을 기소하고 싶었는데 수사검사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기소를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더 이상 보강 수사를 해서 오늘 무혐의 결정을 한 거예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겁니다. 2번 실패했는데 오늘 또 3번째 발의한다 그래요. 결국 이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금감원장은 사건 내용도 모르고 수사 기록도 못 봤는데 무슨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치 공세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행위를 잘 반추해 보십시오. 앞뒤가 다르잖아요. 모순되잖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감원장. 예. 그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고 은행금리는 우리 금감원장이 정한다는 뉴스 보셨죠? 비판 뉴스. 그 표현은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무슨 취지? 네. 저 비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정책이나 금융 제도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은 금융위예요. 예, 맞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의 하부 조직으로서 금융위가 위임하는 사건, 위임하는 검사하고 감독 업무만을 담당하게 돼 있어요. 가끔 조사 업무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감원장이 너무 이 정책에 대해서 금융 정책에 대해서 너무 발언이 잦아요.
아, 예. 8월 25일 날은 대출금리 상식은 당국이 말한 것이 아니다. 은행의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이래가지고 대출 한도가 축소가 됐고, 그래서 또 문제가 되니까 10일 만에 주택 실소유자에게 피해가 가니까 다시 또 거기에서 반대되는 또 발언을 합니다. 대출 규제 완화 발언을 했어요. 이 PPT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 대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공매도에 관해서도 6월에 재개에 관해서 발언해서 또 대통령실하고 금융위에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산 밖에 두산 에너비얼티 뭐 로보틱스 합병 과정에서도 또 본인 의견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 신청 들어오면은 그냥 조사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굳이 발언해서 마치 이게 잘못됐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조사도 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 금융이 보험회사 M&A 관련해서도 금감원과 보험사 인수를 소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신청이 들어오면은 금융위원회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위에서 조사해라. 금감원에 넘기면 금감원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사전 소통을 왜 합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헌법과 법률에 위임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란 명목으로 행사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행정지도를 해도 금융정책이나 금리에 관한 거는 금융위원장이 해야죠.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한테 그 위임 권한을 위임 받았습니까? 그 가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경영진이 뭐 발본을 채거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검사하면서 말로 수사했어요? 대놓고 검사할 때 대놓고 말로 수사했냐고. 아니잖아요. 압수수색해서 증거자료 검토하고 그다음에 피해 설득하고 관련자 조사해서 결과 나오면 네.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말로서 마치 자기가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말로서 탁 하고 월권을 하고 말이 행정지도지 그게 직권남용이 될지 어떨지. 직권남용과 행정지도는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감원이 행정지도 할 때 왜 문서를 안 해요? 말로 하잖아. 불러가지고 회의하면서 말로 은행장들 알아듣게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잘못된 태도, 잘못된 그런 관행, 이거 시정할 용의가 없어요? 어떻게 답변하세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함을 드리거나 제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다만 이제 예를 들자면 공매도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 대부분의 이제 제가 그 발언하거나 예를 들어 입장을 취하는 내용들은 그 우리 경제팀 내에서 사실은 합의가 다 된 내용이거나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매도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불법 공매도 적발하고 예를 들어 심지어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강한 의견도 내고 그 이후에 이제 전산 시스템도 만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다수의 사람들은 공매도가 지금 재개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윗비까지 편입되는 마당에 공매도를 그래도 당국 내에서 공매도 재개가 언젠가는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시각을 가진 해외 투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쨌든 그 당시 상황상 감독원장인 제가 이제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산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외부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고 두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증권신고서를 정정 요구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두산이 어땠다 저땠다 발언한 적은 없고 정정 요구권을 한 건 맞고 다만 이제 오늘 질문하셔갖고 이제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금융권은 사실은 이게 그 압수수색이랑은 조금 다른 게 저희가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로도 얘기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예를 들자면 주요 은행들이라든가 주요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앞으로 뭘 보겠다 이런 것들은 간담회라든가 내지는 이제 메시지 등을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그 우리은행 건에 대해서 제가 다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걸 사후적으로 검사만으로서 얘기하기에는 이 당국의 어떤 그 역할의 그 방식들이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